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세 번째 시간 금주시장 전망의 투자들의 세 번째, 말이 달리는데 부정적인 요소는 없는가. 앞부분에서는 이 편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요소 6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부정적인 요소는 없는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우리가 보는 가장 부정적인 요소는 시장에서는 이제 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분기 실적 전망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데, 시장 금리가 고점에서 한층 내려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겠으나 그보다 더 큰 폭으로 감익이 진행되면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금리가 상승하고 뭐 이런 것들은 좋은데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이익이 감익되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죠. 원자재 가격 하락세는 제법 눈에 띈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에 따라 채권 수익률에 반영된 기대 인플레이션도 이렇게 하락 중에 있는데, 이러한 좋은 점들이 이제 기업들의 실적에서도 하락률이 좀 멈춰야 되는데, 이들보다도 더 많이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실제 까봤더니 기업이 실적이 안 좋다면 이 다 도로하면 답이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2분기 실적 시즌을 막 돌입해 있는 시점이고, 흉흉한 매크로로 여건이 체감되면서 이러한 국면이면서 개별 기업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하락으로 가이던스를 줄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주식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실적과 괴리된 주가 반등이 연속된다면 사후에 큰 폭 조정 또는 분명히 큰 폭 조정이 분명하게 나타날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실제 국내 기업의 이익 전망 추정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게 미 ISM 제조업 지수의 신규 주문 지수인데, 이는 이미 기준선 50을 하회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2분기 실적보다는 실질적으로 까보였을 때 나타나는 기업의 실적 하락 추세가 더 클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어닝 쇼크가 나올 가능성. 지난주부터 조금씩 나타나던 국내 개별 기업의 이익 추정치 하향이 7월을 통과하면서 더 심화될 가능성에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물가 하락을 서둘러 기대하는 그 자체도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감익 우려는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달러 인덱스의 고공행진은 긴축과 침체 콜라보의 결과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 제조업 신규 수주 50을 이제 하회하는 그런 모습. 그렇다면 한국 EPS도 이제 여기에 맞게 주로 이제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하락할 확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장의 숫자로 나타냈을 때 좀 어려움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원화가 1,300원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오히려 1,300원대가 바닥일 확률, 뭐 이런 확률이 좀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죠. 국내에 있던 돈들이 해외로 퍼져서 나갈 확률, 그렇죠?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쪽에 더 투자를 많이 할 확률, 그런 것들이 높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미국 주식시장이 한국과 비슷하게 박살나고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보다도 더 반등을 강하게 했을 확률, 이럴 때는 국내에 있는 자금이 해외로 미국으로 퍼져서 나갈 확률, 날아갈 확률, 이러한 점도 국내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침체 신호가 두드러질수록 페드가 긴축 중단을 검토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은 시장 금리 하락을 유도하면서 수요를 재차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산 시장의 안동감이 확대될수록 다양한 금융상품화되어 있는 원자재 가격이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리스크는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기대와 달리 패드가 흔들림 없는 긴축 기조를 지속 강행한다면 이에 따른 실망감은 후폭풍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 7월 75bp 임상론은 최근 침체 논란에도 불구하고 매파와 비둘기파 진영을 가리지 않고 둘 다 공고히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2%대의 물가를 확인하기 이전까지 이들의 인플레이션 파이팅 의지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투자 전략상 실수를 범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보여진다. 패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서포팅 랜딩이라는 것은 그것도 결국 물가가 내려와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페드는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물가를 잡는 파이터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혹시 이번에도 FOMC에서 자이언트스트 15P를 하고도 또 강하게 긴축을 이야기한다면 시장은 생각보다도 또 박살날 확률, 그 앞에 우리가 무수히 많이 이야기했던 그 이제는 바닥을 탈출할 기대감들을 망가뜨릴 확률이 있는 거죠.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이 이전보다도 진정된 만큼 지수는 과매도 해소 과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다. 일단은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 과매도를 해소하고 경기 침체를 대비한 어떤 나름대로의 코멘트, 그리고 경기 침체를 대비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금융정책, 재정정책, 각국의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올해를 지나서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좀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 환경을 만들어만 준다면 주가는 지금보다는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요약을 해볼 수 있네요. 따라서 다만 상기에 언급한 것과 같이 경기 침체에 통화 긴축이 병행되는 국면인 만큼 반등의 폭은 제한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실적 기반이 취약한 성장주의 경우 단기 반등 이후 추가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음을 또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성장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성장주들의 상승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후에는 또 위험에 노출될 확률에 좀 대비를 하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당분간 포트폴리오 목표 수율을 낮게 설정한 가운데 알파 전략에 알파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 유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월 이후에도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 자동차, 운송, 에너지, 음식료업 중에서 그래도 가장 유망한 것은 자동차 업종이 향후 시장을 좀 끌고 갈 확률은 높아 보인다.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최근 주요 산업의 과잉 재고가 논란인 반면 자동차의 경우 재고 과잉과 거리가 먼 상태인 만큼 그만큼 이연된 대기 수요가 많은 상황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하반기 실제 기대감 또한 유효하다고 판단은 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이제 유럽에서 독일 정부에게 한번 두들겨 맞았는데 이런 건 노이즈들은 이미 시장에서 충분히 흡수돼서 이제 17만원, 18만원대에 현대자동차가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는 그렇게 기대감 낮지만 3분기, 4분기에서 실적이 좋아질 확률, 그 기대감들이 반영된다면 그래도 자동차 업종과 2차 전지가 가장 먼저 튀어 올라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하반기에는 중국 부양책이 더 뚜렷해지고 있는 만큼 이와 상관 가능성이 높은 시크렐 업종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으나 현재 중국과 한국이 롱숏으로 걸려 있어서 중국에 대해 관련 기업들을 매수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지난주 주요 외신은 지방정부가 특수채 발행을 1.5조 위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죠. 이는 대부분 인프라 투자용으로 올해 예산 3.6조 위안의 특수채 발행 규모로 볼 때 대대적인 증액 규모로 인프라 투자에 국내 수요가 유력한 소재 업종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나 그렇게 매력은 없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이죠. 즉 주요 외신이 중국 지방정부가 특수채 발행 1.5조 위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전부 모두 중국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용으로 사용될 것은 올해 예산이 3.6조인데 추가로 1.5조를 더 발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특수채 발행, 어떤 경기 부양책에 돈이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중간재에 특수 수요가 전망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한국과 중국 사이에 롱숏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풀리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수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중국 관련주들은 포기해라. 이게 이제 제 생각이죠. 이게 과거의 중국 연도별 인프라 투자 추이죠. 네, 지금은 이제 팬데믹 이후에 20자 당대인데 15에서 15% 이상 인프라 투자 금액이 상회할 그런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연도별 인프라 투자 추이가 거의 이제 이렇게 멈춰 있는 인프라 투자를 크게 하지 않았는데 그나마 이제 10에서 15% 정도 예상한다는 것은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는 그나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높은 수치이지 않나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을 해야 될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추천 종목이죠. 뭔가를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사야 되는데, 다행히 시장은 공포 국면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업종별, 종목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주가 급락 이후 아직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이죠. 투자자 입장에서 곤욕스러운 점은 호실적이 예상되는 업적과 종목의 성과가 오히려 주가 측면에서는 나쁜 경우가 허다 있다는 거죠.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과 낙폭과대 종목 간의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또한 모든 순환매에 대응할 수는 없죠. 따라서 실적과 성장성 그리고 낙폭과대 이 세 개를 모두 겸비한 업종과 종목으로 투자를 압축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죠. 지금 시장은 투자자에게 맞는 공이 왔을 때 방망이를 휘둘러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성관이 필요한 그러한 구간이다. 여기저기 다 쫓아다니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5종목을 뽑아보는 첫째는 LG화학. 기초 소재 부분의 이익 감소율을 2차전지 양극재를 만드는 첨단 소재 부분이 호조가 이것을 상쇄해 가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양극재 판매량이 추가 확대되고 메탈 가격 상승에 따라서 긍정적인 레깅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65만원까지 LG 화학을 보고했습니다. 또한 MPC는 옛날 내셔널 플라스틱인데 현대차 그룹이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MPC 등 이런 폐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 곧 성일 하이텍이라고 우리나라 폐배터리의 1인자 종목이 시장에 들어오죠. 네. MPC는 지난해 현대 글로비스와 전기차 배터리 운송용기 특허물을 공동으로 출원한 후에 배터리 관련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현대차가 폐배터리 태스크포스 팀을 신설하는 등 관련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10년 정도 사용하면 잔존 용량이 기존 대비 70% 정도로 줄어드는데 폐배터리 사업은 이 같은 것을 교체 및 폐기 대상 폐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장치 ESS로 바꿔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다시 이용을 합니다. 현대 글로비스를 통해 전 세계 폐차장과 딜러점 등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를 회수하고 현대차는 수거한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작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돼서 현대 글로비스와 전기차 배터리 운송용기 특허를 계약을 맺은 MPC가 가격이 오르는데 10만 원까지는 볼만한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툭툭 튀어오는 종목이 있는데 제 눈에 들어온 건 현대약품이었습니다. 현대약품이 치매치료제 하이페질산을 정식 출시를 했죠. 또 제형을 차별화 전략을 해서 일단 5,000원대인데 7,000원까지는 올라오게 보인다. 다음에 이제 SK바이오팜이 워낙 쩔어 있었죠. SK바이오팜이 항암 신약 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뇌전증 치료제 신약 진입 장벽이 가장 높은 미국을 뚫은 여세를 몰아서 전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이 가장 경쟁이 치열한 항암제 영역에서도 미국을 무대로 진검승부를 준비를 하고 있다. 신약 개발 신기술 도입을 위한 외부 협력도 2배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바이오 산업에 12조 7천억을 투입하기로 한 SK그룹이 든든한 지원이 도움이 될 것이다. 26일 미국 국립보건원이 운영한 NIH가 임상정보 사이트에 클리니컬 트라이얼즈에 따르면 SK바이오팜은 오는 6월 표적항암 혁신신약제 SKL27969의 임상 1-2상에 돌입할 것이 예상이 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 식품의약국의 임상실험계획인 IND 승인 후 준비 작업을 걸쳐서 현지 임상에 닷을 올리고 있는 그러한 양태죠. 이제 9만 원까지는 한번 상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동사가 그동안 너무 쩔어있는데 이제 바이오 산업 중에서 항암제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장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이오팜 둘 다 꿈틀꿈틀. SK IT도 이제 모든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바닥을 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저는 YG 엔터를 봤죠. 이제 블랙핑크가 돌아오는 거죠. 네, 1년 몇 개월 만에 이제 완전체, 1년 10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오는데 블랙핑크는 제가 봐서는 우리 BTS 다음으로 가장 파워풀한 기업이다. 파워풀한 기업이라보다는 파워풀한 그룹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러한 거에서 6만 원까지는 한번 가져가도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보죠. 자, LG화학, MPC, 현대약품, SK바이오팜, YG엔터 이렇게 5종목을 추천 종목이 아니라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세부를 통해 좀 나눠가지고 제가 금주 시장 전망을 좀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